사모하던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강연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은 제목대로 그 ICT 기업, 보통 이제 정보통신 분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기업에서의 그 노동과 여가를 살펴보고, 자, 이것이 이제 과연 그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식의 그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자, 그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IT 기업, 그 첨단 IT 기업을 생각을 하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진에 보시는 것이 이렇게 어떤 공간으로 혹시 보이시는지? 네, 이게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그 구글의 그 사무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사무실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최고의 실리콘밸리 기업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최고의 노동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최고의 노동 환경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핵심 개념에는 퀄리티 오브 워크, QWL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워라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실현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상당히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의 IT 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자, 이런 IT 기업들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이러한 최고의 노동 환경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 자, 그런 부분에까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급할 것은 노동과 여가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퀄리티 오브 워크 그리고 워라벨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유명한 영화죠. 찰리 채플린이 제작을 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포디즘에 따른 그런 조립 라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좋은 면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생산 과정에 엄청난 합리성을 이룩한 생산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수준으로 생산 속도가 올라갔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싼 가격에 이전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물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구입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반복적인 노동이 반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극심한 피로감과 소외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라고 해서, 자, 이것은, 자, 도대체, 자, 눈부신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엄청난 피로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온 이 포디즘적인 생산 방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가 상당히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이 개념이겠죠. 한국에서 이제 워라벨이라고 얘기를 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라는 것이 주로 이 노동 환경, 자신들이 일하는 기업 환경, 공장 환경에만 집중한 것이었다고 하면, 이 워라벨이라는 개념은 그 노동 환경뿐 아니라 일을 끝내고 퇴근해서 자기가 보내는 그 공간에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까지도 포괄하는 상당히 퀄리티 오브 워크 라이프 개념에 비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 노동과 여가라는 것은, 자, 이전 시기에는 뭐였냐면, 자, 노동 시간을 늘리게 되면 여가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여가 시간을 늘리게 되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자, 이런 제로성 관계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워라밸 개념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반드시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에서 노동의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일자리의 환경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퇴근해서 자신이 머물게 되는 사적 영역에서의 질 그리고 그 경험을 좀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또 반대로 사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내가 여가 생활을 하느냐가 사실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동 환경과 노동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상호 연결된 과정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자 일과 생활을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추느냐가 사실은 노동자의 삶의 질의 만족도를 올리고 동시에 노동 현장에서 즉 일하는 공간에서도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이 워라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즉 2016년에 스웨덴의 고텐버그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싱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6시간 노동일을 실험을 했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이죠. 한국은 지금 몇 시? 9시간인가요? 8시간인가요? 8시간인가요? 8시간이죠. 자, 그래서 6시간만 일을 하게 하고, 자, 간호사들이 6시간만 일을 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급진적인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스트레스가 극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자 8시간 일하던 사람이 만약 6시간만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내려가겠죠. 특히나 이제 간호사들은 이제 감정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얼굴에 표현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웃음으로 대해줘야 되는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 노동일을 줄인다는 게 상당히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놀랍게도 노동 효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6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처리하는 업무와 8시간을 일을 했을 때 처리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면이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요. 자, 일과 노동일의 감소, 일과 노동일을 감소하는 것은 분명히 더 많은 여가를 제공해 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동시에 어떤 결과를 나오냐면은 회사의 이익도 증대할 수 있다. 회사의 이익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노동가치 극대화에 반드시 장애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노동일을 증가시키는 것이 반드시 생산성의 증가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자 그러한 주장에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많은 일자리에서 이런 식의 변화가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유연 근무제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재택근무, 원거리 근무 같은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선도적으로 사실은 시작한 기업이 사실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많은 IT 기업들, 미국의 IT 기업과 한국의 IT 기업들이 자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오고 있었고 특히나 그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대표적인 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재택근무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대거 도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아예 근무지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상당히 급진적인 재택근무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컬러티브 워킹 라이프하고 워라밸 개념이 어떤 식으로 대중화되는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럼 도대체 왜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앞장섰을까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실리콘밸리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 산호세까지 연결되는 대략 한 40km 길이의 길이로 따지면 40km 정도의 상당히 좁은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고
자, 여기는 이제 그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포춘 1000개 기업 중, 자, 포춘이라는 잡지에서 그 발표하는 1000개 기업 중에 39개의 하이텍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동시에 훨씬 많은 수의 신규 창업 기업,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그, 소위 말하는 이러한 스타트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학교도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 상식적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리콘밸리 일반적 이미지를 따르면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그 기술을 혁신을 해서, 자, 고도의 실적을 올리고, 자, 이러한 고도의 실적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봉하고 성과급을 지급해주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자, 오늘 제가 집중하는 그 화제는 그것이라기보단 이 부분이죠. 자, 고도의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 그리고 탁월한 수준의 워라밸을 달성하는 곳. 특히나 제가 설명해드렸던 이러한 그 유엔 근무제 이외에 특히나 그 육아와 가족 관련 휴가에 있어서 상당히 급진적인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가족한테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 언제든 생길 수 있죠. 자, 그렇게 생겼을 때 많은 경우에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휴가를 쓰고 싶은데 사실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엔 아예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자신들의 워컬처가 얼마나 다르냐, 자신들의 기업 문화가 얼마나 다르냐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긴 근로자한테 너 왜 일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를 돌보라고. 너 회사 걱정 안 해줘도 돼. 왜냐면 우린 너를 이해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도록 우리는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너를 판단하지도 않고 등급을 매기지도 않을 거야. 너하고 너 자신하고 너의 가족을 돌봐라 라는 식으로. 자, 이것이 자신들의 공식적인 기업 문화다라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컬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은 이러한 상당히 독특하고 급진적인 혜택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자,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어떤 공통적인 철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좋은 일 하기? 자, 영어로 하면 이제 doing good이라는 그 신념이라는 건데, 자, 이 실리콘밸리 기업의 기업인들, 그리고 특히나 그 첨단 기술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거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공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리고 자신들의 혁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의 혁신을 자신들이 만들어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혁신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비용적으로 많이 고가의 그런 물건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사실은 이유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거, 그죠? 물론 이제 핸드폰 가격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사실은 핸드폰이라는 것을, 핸드폰의 기술을 접근한다는 것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등장했냐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세대가 한번 교체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처음에 이 IT 기업들을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19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히피 컬처, 히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히피 문화라고 하면 보통 이전의 기성세대의 문화와 다른 뭔가 새로운 것, 그리고 이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이 나의 행복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자, 그런 식의 방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애플사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도 사실은 이러한 가치에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그 스티븐 잡스가 죽기 전에 이제 완전히 기획을 하고 그 공사에 들어간 게 지금 완공이 됐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 파크라는 겁니다. 이게 애플의 본사인데, 자, 이 모양부터 이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도 이거를 스페이스쉽, 우주선이라고 부르고, 이 4층 건물의 구조인데 독특한 게 뭐냐면, 자신들은 이거를 비즈니스 파크라고 부르지 않고 내추럴 레프리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주변 지역을 다 보면은 녹지가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 공간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근사하게 땅에 이런 식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는, 아하, 이 사람들이 뭔가 상당히 독특한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가치가 자, 한국에는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볼 때가 됐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업가들한테는 혁신과 효율의 전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곳이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실리콘밸리 기업이 관행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기업 방식이나, 그 다음에 뭐 노동자의 혜택 같은 것을 그대로 도입을 하면,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달성하는 그런 고도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계속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막 적지 않은 한국의 IT 기업들이 우리가 알만한 이러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한국의 언론을 보면요, 그게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진보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곳들도 상당히 실리콘밸리 그 기업들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겨레 21 같은 경우에 그 구글 코리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구글은 급진적 혁신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제목에서는 그곳에는 행복한 일자리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구글의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그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국 지사들이 한국의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런 기업 문화라든지 그런 경영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QWL, 즉 퀄리티 오브 워크 라이프를 실현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식당인데 그 메뉴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면은 같은 건물 안에 체육 시설이 갖춰져 있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엔 같은 건물 안에 병원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상당히 실리콘밸리 기업의 그러한 가치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구글, 실리콘밸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가족의 가치라는 거 상당히 핵심에 놓고 있다. 즉 워라밸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한국의 IT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카카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죠. 라이언, 인형, 그런 거를 엄청나게 그냥 무료로 준다든지, 그런 식의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6개월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교수보다 훨씬 좋은 그런 혜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중심의 복지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구글이 얘기했던 거, 가족. 자, 우리는 당신,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과정에 단순히 이식은 아니에요. 한국적인 특징의 독특한 그런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자, 한국이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생활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주비를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주택 자금을 대출한다든지 저리로. 자, 그런 식의 혜택도 있고, 외국계 기업에 없는 주요한 혜택이 뭐냐고 제가 봤더니 이 회사 직영의 어린이집 운영. 상당히 좋은 혜택이라서 실제로 구글에 있는 직원들이 저 이유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사실 한국에 좀 독특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혜택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유사한 지점들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감, 우리는 뛰어나, 우리는 독특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한국의 IT 기업들도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 과감하고 빠른 실행을 해. 자, 그리고 시도가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 제가 인터뷰를 한 어떤 기업가 분은 우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그런 기업하고 다르다. 그 기업들은 그냥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은데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고 효율을 추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선도하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소한 부분에서, 자, 이게 그냥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은 일반인들의 일상에서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도시 검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고, 실제로 많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 편리하다. 이전에는 도시 검침인 거 못 써놓으면 나중에 막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카카오톡에 넣어버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함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챗봇 서비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 냈는데 어떻게 이게 치면은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업무상의 그 챗을 올려 문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쓴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고객센터 챗에다가 배고파, 심심해요, 웃기는 짝꿍,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으냐.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챗봇도 상당히 인간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식의 고민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보다 인간적인, 보다 자연스러운 챗봇을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이익 창출, 효율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확한 답변이라는 걸 주는 것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더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만족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 그런 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면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면, 즉 다시 말해 밝은 부분이 밝으면 밝을수록 사실 어두운 부분도 존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IT 기업이 뭔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어두운, 좀 부정적인 면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공통적으로 많은 IT 기업들의 그 소유자들, CEO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기술부의 직원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이라고 만들어내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까?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엇인가라는 거고, 그게 과연 성공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뿌리 깊은 이 불안, 프리케어리티라고 얘기하는 이 불안의 감정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IT 기업은 고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높은 효율을 올려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노동 시간이 무한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어느 일정에서 맞춰서 정확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이 계속 있으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요 개념인데, 크런치 모드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 프로젝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의 마감 시한이 앞두고 이루어지는 고강도와 장시간의 노동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보고가 된 게 요 기업입니다. 그 전자오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EA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EA라는 그 유명한 전자오락 그 컴퓨터 게임 개발사인데, 여기서 이제 근무자가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한테 압박을 가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0, 60, 70시간까지 일을 하는 이런 관행이 실제로 바로 그 실리콘밸리에서 등장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실리콘밸리 IT 기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점들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불안감은 존재를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제가 주변부의 조급함이라고 얘기했던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제가 왜 주변부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국의 IT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혁신적인 뭔가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달성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또 장소에 있어서도 주변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쟤네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린 뒤처지지 않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이러한 조급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시계가 보이는데 이 SEO라고 된 건 서울 시간이고, 저 반대쪽에 있는 거는 IT 기업의 본사가 있는 곳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 시계가 걸려 있고, 자, 나는 한국에 있는 IT 기업, 한국에 있는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서 근무를 하고, 사실은 나는 여기 시간에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업무는 본사의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상적으로는 네가 어디 있던가 상관없어. 사실 그게 이제 유형근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던가 상관없이 너희는 동일한 직원이고, 사무실이 네가 일하는 곳이 바로 본사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사에 있는 사람들은 본사의 결정에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런 시계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IT 기업들이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크런치 모드의 경험, 거기에다가 언제든 나는 요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항상 내가 깨어서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이 온콜 상태, 이 두 가지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중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워라밸로 다시 돌아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기업의 이 달성한 중요한 그 성과물 중에 하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워라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크런치 모드 더하기 온콜 상태가 들어가면서 많은 수의 IT 기업 직원들은 특히나 대단히 역설적으로 워라밸이 붕괴된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 집에 있어요. 가족들이 있고 애들은 응애 울고 있는데 일은 해야 되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그고 일을 해야 되는, 상당히 오히려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고, 자, 저기 보이는 사진은 이제 한 글로벌 IT 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네가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줄게. 가족들과 함께. 라고 하지만 많은 수의 IT 기업 직원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웃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애가 어떻게 나는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애가 딴짓을 하고 얼마나 저런 상황이 가능할 것이야.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차라리 출근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특히나 지금 이제 종결이 되긴 했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미혼인 직원들한테는 천국이지만 기혼인데다가 어린 애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아니라 헬이다, 지옥이다 라는 식의 얘기가 사실은 많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략 75%의 일하는 부모들 중에 75%는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특히 애들과 어떤 식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애들과 놀아줄 수 있을까라는 데 있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부로 들어갈 텐데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IT 기업에서 이렇게 탁월한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과를 올렸다는 거. 그죠? 그러한 성과를 그리고 직원들에게 분배를 했다는 거. 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그 혜택, 이런 식의 혜택이 직원들한테 제공되는 건 아니죠, 물론. 자,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IT 기업이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혜택을 제공해 줬느냐? 바로 이러한 엄청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현재 그 2022년 하반기부터 많은 수의 그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경기 침체기에 들어갔고,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대학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수의 직원들이 대량으로 해고가 되고 있습니다. 22년 12월까지 지금 미국 ICT 산업에서는 9만 명 이상의 해고가 됐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전에 그 AOL이라는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IT 회사가 있었는데, 자, 잘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성과가 높아졌다가 침체기가 들어가니까는 거의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시기에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엄청난 복지를 누렸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침체가 들어가고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런 혜택을 누리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미국의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워라밸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열려 있는 거고, 열려 있다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고, 과연 어느 정도의 노동일이 바람직한 것이냐? 자, 노동일을 늘리는 것? 노동일을 줄이는 것? 아니면 노동일을 늘리는 것이 기업한테 바람직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 정부의 입장을 따르면 노동일을 늘리는 것이 좋다, 기업에 좋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주당 12시간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늘려서 1개월, 3개월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있었던 것을 1년 단위로 끊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그러면은 69시간이나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 워라밸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것은 자, IT 기업에서 시작된 이런 변화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